제가 지금 소개드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입니다. 이 책은 유시민 작가라고 하시죠. 요즘엔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데, 유시민이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에 대한 한국 현대사를 본인이 태어나서 2014년까지 살아온 그 궤적 또는 그 족적에 따라서 이제 기술한 책입니다.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의라고 하면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시민 씨가 그 본인이 살아왔던 격동의 한국의 현대사를 본인의 어떤 그 이해와 눈으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소개했다는 점입니다. 유시민 씨는 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내고 뭐 국회의원도 지냈던 분이긴 한데, 대학 다닐 때는 그 학생 운동을 하는 바람에 그 감옥에 가기도 하고, 또 야학이라든지 상당히 좀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던 그런 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이 유시민 씨가 이제 바라보는 그 한국 현대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사회도 무척 힘들지만,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한국 현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그 누구라도 자신 있게 기술하기 좀 힘듭니다.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제가 과목에서 저는 사회복지학에서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들, 정책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는데, 한국의 어떤 현대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복지도 잘 이해하기 힘든, 사회복지가 왜 그 제도들이 생겼고, 그리고 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던 그 당시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인 배경은 어떠했고,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재원을 마련하거나 또는 그런 복지를 제도를 그 입안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의 갈등은 어디에 있고, 어떤 부분에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안착이 필요한 것인지,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955년부터 6년부터 2014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굉장히 그 현대사에 있어서 의미 있고 상당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이 그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편하고 쉽게 기술을 해놓아서 현대사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분들, 또 뭐 20대라든지 또 30대 같은 경우에 뭐 70년대, 80년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경우, 60년대도 그렇고, 그럴 경우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서 좀 저는 필수적으로 읽어보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. 이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, 가장 그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뭐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, 부패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, 또 지도자들의 그런 그 청년 결백함의 부재, 이런 부분들,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부작용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처음 제시하는 것이,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고,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정권을 잡았는데, 그분이 미국에서 또 나름대로 그 어떤 그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고, 그리고 또 미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, 이분이 했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가 일제로부터 그 해방이 되면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단을 반민특위라고 해서 국회에서 만들었었는데, 그것을 해산시켜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던 이러한 어떤 역사적 정통성의 결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그때 일본이 물러가면서 남겼던 그 적산 뭐 가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어떤 재산들을 가지고 그
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그 친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반민족 행위를 했던 많은 분들이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부의 세습과 또 굉장히 그 안락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면서 기업을 하거나 또 살아왔던 이러한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런 청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,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정통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60년대 이전 이제 뭐 그 해방 직후까지 굉장히 우리나라는 가난했었죠.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. 필리핀보다도 가난했어요.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장축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그 당시 그렇게 가난했던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이제 못했었던 부분들. 그 다음에 또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. 헌법이라든지 그런 법과 민주주의 어떤 그 질서와 제도 안에서 뭐 선거라든지 정치 질서 그리고 모든 어떤 그 행정이 움직였어야 하지만 법을 유린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헌법을 위배하는 계속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풀어야 되는 많은 과제들이 과거에 풀지 못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쌓여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적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제 계속적인 어떤 그 사회 문제와 또는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이런 차원까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그 비행기로 우리나라 경제를 비유한다면 활주로를 천천히 달리다가 이륙하는 순간이 1970년대라고 70년이죠.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이륙이 되었고 그 13억 불의 수출을 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을 달성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1979년 80년에 비행을 더 높게 하고 90년까지 고도 비행을 하다가 97년에 거의 반토막으로 추락 위기까지 갔다가 그 서서히 서행을 하면서 고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2007년 8년 외환위기를 8, 9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좀 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그 활주로에서 비행기로 비유를 한다면 활주로에서 서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륙을 하고 이륙을 해서 높은 고도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떨어지고 지금은 어떻게 비행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요. 거기에서 뭐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에 비해서 훨씬 경제에 유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타당한 적절한 이야기가 아니다. 오히려 김대중 정부 때나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호황기였고 더 많은 성장률을 보였다. 보수 정권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현대사에 대한 이해 폭을 아주 쉽게 편하게 그 넓히기를 원하신다면 유시민 작가의 나의 한국 현대사를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